돌아온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받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도쿄올림픽에서 배구를 보고 감명받은 학생입니다. 해보자! 라고 외치며 정말 해내는 모습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배구에 관심을 가지고 배구를 보려 하는데 제가 배구 규칙을 잘 모릅니다. 선생님, 그래서 배구 규칙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사연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구는 3번의 터치 안에 공을 상대 코트로 넘겨 득점하는 스포츠야. 이때 터치함은 몸의 어느 부위든 상관이 없어. 배구는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고 1세트에서 4세트는 25점, 5세트는 15점을 얻었을 때 세트를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양 팀의 점수가 1세트에서 4세트에선 24점, 5세트에서는 14점으로 같을 때는 듀스라고 해서 한 팀이 연속으로 2점을 얻을 때까지 계속 경기를 이어가. 배구의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어. 이 네모를 코트라고 불러.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서로 코트를 바꾸고 5세트에서는 한 팀이 먼저 8점이 됐을 때 코트를 바꿔. 경기장 중앙에는 네트가 있어서 이 네트 위로 공을 넘겨야 해. 오늘은 배구의 규칙과 용어를 먼저 보고 포지션을 배워보자. 배구는 우선 서브, 리시브, 공격, 즉 스파이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네트형 스포츠야. 여기서 서브는 경기를 시작할 때 공을 상대 코트로 보내는 거야. 점수를 얻는 팀이 서브권을 가지고 연속으로 점수를 얻는 팀이 계속 서브를 해. 리시브는 상대의 서브나 공격을 받는 행위야. 리시브 안에는 디그라는 용어도 있는데 디그는 엄연히 말하면 리시브의 일종이야. 보통 제자리에서 받기 힘들 때 공이 멀리 갔을 때 받기 위해 몸을 뻗어 받는 동작을 디그라고 불러. 공격, 즉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상대의 네트 안에 상대가 공을 잡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행위야. 다음으론 블로킹이 있어. 블로킹은 상대가 공격을 할 때 공을 막기 위해 두 팔을 뻗어 점프하며 막는 행위야. 마지막으로 토스야. 토스는 우리 팀 선수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는 행위야. 배구의 형식으로는 6명이 하는 6인제, 9명이 하는 9인제 배구가 있어. 우리가 보는 프로리그는 6인제로 이루어지고 9인제는 보통 동호회나 아마추어 경기에서 볼 수 있어. 선수 교체는 세트당 한 번 할 수 있어. 이때 한 번은 축구처럼 나가면 끝이 아니라 한 선수가 재교체되는 것까지야. 만약 경기장에 있던 A 선수와 B 선수가 교체를 했다면 다시 B 선수와 A 선수가 교체했을 때까지 가능해. 이게 한 번인 거지. 하지만 A 선수와 B 선수가 교체했을 때 B 선수와 C 선수가 교체할 수는 없고 같은 선수하고만 교체할 수 있어. 오늘은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먼저 배구의 코트를 다시 보면 중간에 흰 선이 있지. 저 선을 기준으로 네트 쪽을 전위, 반대쪽을 후위라고 불러. 배구 경기는 전위 3명, 후위에 3명이 있는 상태로 시작해. 이때 후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제약이 있는데 후위에 있는 선수들은 블로킹을 할 수 없고 전위에서 네트보다 위에 있는 공을 공격할 수 없어. 하지만 후위 선수들도 앞에 제약만 잘 지키면 전위로 가도 되고 전위 선수들도 후위로 가도 돼. 다음은 서브 로테이션에 대해 알아보자. 네트를 바라봤을 때 후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해. 하지만 배구는 모든 선수가 서브를 할 수 있도록 서브 로테이션이 있어. 앞에서 서브는 점수를 얻은 팀이 한다고 했지? 만약 A팀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다가 B팀에게 서브권을 뺏긴 후 다시 서브권을 가져온다면 그때 모든 선수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해. 이게 서브 로테이션이야. 만약 서브권을 가진 상태로 득점한다면 이동하지 않고 서브했던 선수가 이어서 서브해. 서브 로테이션과 전위, 후위를 알았다면 이제 포지션을 배울 준비가 되었어. 먼저 포지션에는 레프트 2명, 센터 2명, 세터 1명, 라이트 1명, 리베로 1명이 있어. 다 더하면 7명이라 이상하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일단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한국에서만 쓰던 이름이라
작년부터 레프트는 아웃사이드 히터, 센터는 미들 블로커, 라이트는 아포짓 스파이커로 바꾸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도 바뀐 이름으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아웃사이드 히터는 주로 전위의 왼쪽에서 공격하는 선수야. 공격이 중요하다 보니 항상 전위에 아웃사이드 히터가 한 명씩은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아웃사이드 히터를 총 2명 배치해. 다음 미드 블로커는 블로킹을 하고 공격도 하는 선수야. 블로킹도 중요하고 공격도 중요하니 미드 블로커도 아웃사이드 히터처럼 대각선으로 2명 배치해서 전위에 한 명은 꼭 있도록 해. 다음은 세터야. 세터는 토스를 통해 다양한 공격을 만들어내는 선수야. 그래서 주로 세터가 다른 공격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해. 다음은 아포짓 스파이커. 아포짓 스파이커는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선수인데 세터처럼 한 명만 있기 때문에 보통 세터와 대각선으로 배치해. 아포짓 스파이커는 주로 공격에 집중하는 선수로 리시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후위에서 공격하는 백어택을 하기 위해서야. 마지막 리베로야. 리베로는 혼자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특별한 선수인데 수비 전문 선수라고 보면 돼. 보통 수비력이 약한 미드 블로커가 후위로 왔을 때 교체돼서 들어가 팀의 수비력을 강화해줘. 리베로는 앞에서 말한 교체 선수의 제한이 없어서 계속 교체할 수 있어. 하지만 리베로는 여러 제약들이 있어. 리베로는 로테이션을 돌았을 때 전위에 있을 수 없고 서브도 넣을 수 없어. 그리고 전위에서 머리 위로 손을 들어 토스해 줄 수도 없어. 만약 전위에서 머리 위로 손을 들어 토스했다면 같은 팀 공격수는 네트 아래에서 두 손을 모아 상대 코트로 공을 넘겨야 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구 리그에 대해 말해줄게. 우리나라 배구 리그는 V리그로 남자 리그, 여자 리그가 있고 각 리그마다 7팀이 있어. 남자 리그, 여자 리그 모두 각 팀과 6경기씩 총 36경기를 해. 배구는 축구랑 승점 제도가 다른데 만약 한 경기를 3대 0이나 3대 1로 이긴다면 3점, 3대 2로 이긴다면 2점, 그리고 2대 3으로 패하면 1점을 받아. 이 승점을 바탕으로 포스트 시즌을 시작해. 준 플레이오프는 단판제로 이루어져. 다만 배구는 3위 팀과 4위 팀의 승점이 3점 이하일 경우에만 준 플레이오프가 개최돼. 만약 승점 차이가 3점보다 많이 난다면 준 플레이오프가 개최되지 않고 플레이오프가 시작돼. 플레이오프는 2위 팀과 3위 팀, 만약 준 플레이오프가 열렸다면 그 승자팀과 경기하고 3판 2선승제야. 여기서 이긴 팀은 1위 팀과 챔피언 결정전으로 5판 3선승제를 해서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해. 오늘은 이렇게 배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배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한 거니까 배구 규칙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배구 경기를 직접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합시다.